이게 학폭위원회에서 일단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이후에 이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러니까 불복 절차에서 이걸 뒤집는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학교로TV 시청자 여러분. 학교로TV의 장권수 변호사. 네,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최근 학폭 처분 사항을 네. 모든 대입 전형에서 전격적으로 반영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네, 보셨나요? 맞아요. 그 4년제 대학교에서 이런 내용이 먼저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전문대학교 대입에 있어서도 이런 내용을 전격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전문대학이건 4년제 대학이건 학폭 처분 전력이 대학 입학에 엄청난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모든 게 다 반영되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네, 좀 맞아요. 점점 학교 폭력의 전력이 남는다는 게 네.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불이익으로 남은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험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좀 생각될 수 있는 큰 변화인 것 같은데요. 뭐 또 각 대학 전형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어떤 대학 전형에서는 아예 이제 학폭 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에 지원 자격 자체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뭐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 자격 자체에 제한이 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좀 꿈꾸는 학생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내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좀 생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기울이라고 아마 이런 제도들이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야, 근데 이게 사실은 학교폭력이라는 게 네, 뭐 되게 억울하게 학교폭력 처분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죠. 네, 근데 잘못된 부분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좀 자기가 단순히 네. 좀 실수로 좀 다른 학생한테 좀 상처를 주는 바람에 뭐 학교폭력 처분을 받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네. 좀 이렇게 좀 학생 미성숙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때 그쵸. 한 번에 그런 걸로 앞으로 인생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일부 인정하기는 하는데 또 너무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실로 이렇게 신고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 설명하는 거는 반드시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처럼 학폭 이런 처분 전력이 대입에 있어서 모든 전형에 있어서 반영이 된다라는 내용이 발표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생기부의 학폭 처분 전력이 기재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현 단계에서부터 많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셔야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1호부터 네. 그러니까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그쵸. 굉장히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1호부터 3호 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걸 이행만 하면은 네. 이제 생기부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1호부터 3호가 나오면은 그 학생 학부모님께 꼭 이거를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없습니다라고 네.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치지 않고 좀 꼼꼼히 챙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뭐 조건부 기재 유보 처분이라고 하죠. 내가 이행만 하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처분.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특히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작성을 막 아무렇게나 해버린 학생 확인서 등의 내용을 이후에 번복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서부터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하셔야 1호에서 3호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조금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학폭위원회에서 일단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이후에 이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러니까 불복 절차에서 이걸 뒤집는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많은 분들은 내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변호사를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학폭위 단계라든지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많이 못하고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후에 이런 결과들을 뒤집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가능성이 더 넓을 때 이때 변호사를 차라리 선임을 하시거나 초기 단계에서 꼼꼼하게 대응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무조건 바람직하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 학폭 단계에서 정말 4호, 5호 처분 이렇게 이상으로 나갈 것들을 3호 이하로 막는 게 네. 훨씬 더 좀 합리적이고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오늘은 저희가 학폭 전입 대입 반영과 관련된 내용을 네. 나눠봤는데요. 네. 조건부 기재유보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를 또 네.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존 영상에서도 저희가 조금씩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한번 먼저 참고를 해보시고 뭐 저희가 추후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조금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해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게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네. 학폭 전문 변호사가 2명이나 한 사건에서 같이 네. 힘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저희 법인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많은 영상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먼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결이 맞는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